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훈련 네 번째 시간 마이너스 5% 관찰법인데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의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동물 중에서도 곰, 특히 그 중에서도 북극곰을 제일 좋아해서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 기부도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분과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1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얘기해서 작년 말에 8만 원대에 사서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종교가 없는 제가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스탑로스로 손절을 걸어두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5년이 넘었대요. 5년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스탑로스는 제가 지난번에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주식 투자 경험이 많아서 좀 도와드릴 테니 직접 매매하시는 HTS 좀 보자고 했어요. 그분 사무실이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키움증권이 아니라 다른 걸 쓰고 계셨는데 제가 키움증권으로 비슷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웃을 수가 없는 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했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잘 보이시나요? 저도 예전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다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식 투자 훈련을 받을 때 제 스승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한숨을 푹 쉬시더니 집에 현관이 지저분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HTS도 창이 지저분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두 초기화하고 지금은 볼린저 밴드 하나 정도만 추가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가급적 차트는 심플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야 좀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마이너스 5% 관찰법인데요. 이건 단타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전날 좋은 이슈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라서 갭을 높이 띄웠더라도 시가에서 마이너스 5%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으니 계속 관찰하라는 실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괜찮은 종목이라면 양봉에서만 쳐다보지 말고 음봉이 나올수록 더 관찰을 하라는 상징적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괜찮은 종목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할 텐데 단지 시총이 크고 매출 실적이 좋은 회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즉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슈, 즉 재료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인데요. 재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검토가 되어야 돼요. 크기, 깊이, 그리고 유통기한인데요. 크기는 말 그대로 이게 얼마나 가치가 큰 거냐이고요. 깊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냐인 거예요. 그 다음은 유통기한인데 이건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특히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인 재료냐에 따라 장기, 중기, 스윙, 단기 등 투자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길어지려면 이 재료에 다양성, 확장성, 활용성이 있어야 돼요. 실제 예를 들면 어떤 건설회사가 어느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잠깐 오르다가 또는 다음날 장중에서 찔끔 오르고 마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상승한 거니까 주가에 조금 반영될 수는 있지만 이미 노출된 재료라서 유통기한이 끝난 거죠. 반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 어떤 대기업의 회사를 매각하거나 인수합병이 된다? 자회사가 미국 주식시장 또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고 하면 주가가 폭등하죠. 이 중에서 상장과 관계된 얘기만 해드리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장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성, 상장한 이후에 자금이 마련되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확장성,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폭넓은 활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 크기와 깊이는 당연히 봐야 하지만 유통기한을 알아내는 건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실제 종목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 종목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목요일에 메가MD와 인콘 둘 다 상한가에 갔어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건 이슈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목 중에서 다음날 어느 종목을 매매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메가MD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비대면 원격 교육 서비스를 늘린다는 방침에 급등을 한 건데요. 이게 다음날까지 상승할 모멘텀이 될까요? 세력들이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팔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이 연장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재료에 뭔가 정책적인 새로움이 담겨 있다면 모르지만 단지 자율적으로 원격 교육 서비스를 늘린다는 것은 재료의 크기도 그렇고 깊이도 별로 없고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다양성, 확장성, 활용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가급적 매매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역시 다음날 아침에 7.94% 갭을 띄워놓고 하루 종일 흘러내리다가 마무리되죠. 반면 인콘을 보시면 목요일에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상장 이슈로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재료가 크고 깊이가 있죠. 그래서 역시 갭을 14% 정도 넘게 띄우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 18.91%로 마감했어요.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는 세력 형님들이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것인지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음날 단타라면 메가MD보다는 당연히 인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리고 인콘에 대한 얘기를 분봉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아침에 갭이 14.18% 떠서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내려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각오하고 대응하는 건 한번 해볼 만해요.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종목으로 사례를 드릴게요. 우선 하잉크 코리아인데요. 이 종목은 올해 바닥에서 여기까지 700% 이상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는데요. 매출은 크지 않지만 재무 구조는 나름 탄탄한 회사예요. 두 달 동안 상한가를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갔는데요. 이날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23.51%로 마감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7번이나 상한가를 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전 이 종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많이 냈고 한 구독자분께서도 최근에 무려 3번이나 단타를 내서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한 종목을 집중해서 매매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 회사는 원래 스마트폰 관련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는 매우 귀엽고 친근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다라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에 간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을 상승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질 않죠. 그리고 많이 내려가 봐야 하루에 마이너스 5% 정도예요. 이미 많이 상승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이건 세력들이 바짝 붙어서 주가를 관리하는 거고 더 높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여기서 다시 폭등을 하죠. 이때는 바로다라는 서비스가 매장에서 별도의 앱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하지 않고 QR코드나 근거리 무선통신, 즉 NFC로 바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만든 편의성과 기술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무려 3연상을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10,000원을 넘기고 나서 다시 조정을 주죠. 그런데 세 번째 상한가를 간 날의 시가는 깨트리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야금야금 올리다가 여기서 다시 상한가에 보냈죠.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지적재산권 라이센스를 계약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지적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 등에 관한 저작권을 말하는 건데요. 유니폼은 물론이고
다양한 협업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폭등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날 금요일인데도 상한가를 간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축구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한 골 차이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두 골을 넣고 득점왕이 됐어요. 저도 새벽에 직접 TV로 보면서 아드레날린이 최대치로 올라가서 본의 아니게 고성방가를 했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다는 건 대한민국 스포츠에 새로운 역사를 쓴 거고 어쩌면 제 생애에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암튼 그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에는 득점왕이 되면서 재료가 소멸, 즉 유통기한이 끝났으니까 24,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아마 이날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재료가 소멸했을 때 들어가는 건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세력 형님들이 원래 세워놓은 목표가가 2만원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해 줬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내려왔죠. 그런데 이때부터도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매일 체크를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끼가 많은 종목은 언제라도 다시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계속 만들고 여기서 다시 폭등을 시키죠. 이게 얼마 안 되어 보여도 4거래일 동안 무려 60% 이상 상승시킨 거예요. 이때는 토트넘 호스퍼의 내한 경기라는 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저도 이때 이틀 동안 매매해서 수익을 잘 챙겼고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축구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 손흥민 선수 유니폼도 엄청 많이 팔렸고 손흥민 선수의 친필 사인이 있는 건 무려 1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어요.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해외 직구로 매수하면 약 11만 원 정도인데 120만 원에 매도했다면 수익률 1000%가 넘는 거죠. 이렇게 세력주들을 잘 분석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유니폼으로 부가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부엉이처럼 매일 관찰을 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죠.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매매했던 현대 로템 좀 볼게요. 철도 사업과 K2 같은 전차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방산주로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7,200억을 넘기면서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가 어떤 건지 직접 보여줬죠. 그런데 이 종목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기는 했지만 저점에서 잘 잡기만 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했다면 30%, 여기서도 저점을 확인하고 잘 매수했다면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이날 저점이 17,750원, 이날 17,700원. 계속 이 근방은 지켜주고 있죠.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17,650원을 깬 적이 없었어요. 크게 보면 여기가 쌍바닥, 여기가 삼중바닥이죠. 저 역시도 여기서 스윙 투자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단타로만 대응을 해서 너무 아쉬웠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요즘 우리 시장은 단타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듣지 마세요. 저도 주식 투자로 크게 수익을 내는 건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지 단타가 아니에요. 저처럼 오랫동안 단타를 한 사람도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비중을 많이 실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대한민국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단타로 내는 수익금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현대 로템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 종목은 현재 시총이 2조 6천억 정도 되니까 17조짜리 계약을 했으면 6배가 넘는 엄청난 계약을 하긴 한 건데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 재료가 주가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그리고 유통기한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다양성, 확장성, 활용성이 있는 건지. 만약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K2 전차를 구매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24,000원이 아니라 최소한 24만 원은 넘을 거예요. 제가 따로 연락 좀 해볼게요. 암튼 여러분들도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실력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관계도 보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짐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식도 그래요. 힘이 되는 주식이 있고 짐이 되는 주식이 있어요. 그건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저점에서 잘 잡으면 힘이 되고 이렇게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짐이 되는 거죠. 사람은 제 마음대로 하기 어렵지만 주식은 얼마든지 스스로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스윙 투자를 하든 단타를 중심으로 하든 매일 차트를 확인하면서 자꾸 저점에서 사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게 손실을 내지 않고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비법 아닌 비법이에요. 몇 마디 안 한 것 같고 더 많은 종목들의 사례들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다양한 종목들을 마음껏 얘기하라고 하면 며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 의자에 앉아있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저도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모멘텀이 있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저라는 종목에 대해서 연구 중이에요. 그러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